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열역학 두 번째 단원입니다. 아, 네,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열역학 단원이 그렇죠. 네, 어렵죠. 두 개에서 그냥 다 슥 지나가 버려서 사실 막 익숙해지기도 전에 좀 어려운 문제를 풀어버려야 되는 풀 수 있게 돼야 되는 좀 곤란함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좀 더 이전 교육 과정이 좀 더 길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그래서 거의 온라인 수업 2주간 열역학만 하고 있거든요. 이제 딱 두 단원밖에 안 되지만 그만큼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그래서 저번에 시뮬레이션으로 랑 잘 이해하게 돼서 네. 제가 원래 사실 고등학교 때 연력학을 포기했었거든요. 아, 네. 연력 포기하고 다 네. 이제 운동 그걸로 다. 네네. 예. 그래서 그 내연기관에 깊은 회의를 가지시고 네. 네, 빠른 그 전기자동차 쪽으로 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를 투자를- 줄을 싹 쓰셨네요. 네, 투자를 빠르게 전환하셨던 네. 성공을 기원합니다. 전자기학은 조금 할만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전기를 포기했었거든요. 아. 저는 물리 천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눈에 이렇게 직접 보이지 않는 현상들이라 상상이 잘 안 되니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채쌤처럼 이렇게 막 쉽게 생각을 아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교과서가 별로 친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과서가 친절하지 않았죠. 예. 네, 컬러도 없고. 네. 오늘 열 효율에 대해서 할 건데요. 열 효율. 어떤 뭔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열이 네.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네, 그 그렇죠. 얼마만큼이 일로 바뀌냐 이거죠. 맞습니다. 네. 일을 배우- 얼마나 결국 일하는 데인데 기관은 네, 그렇죠. 일을 얼마나 하느냐 이게. 일을 얼마나 잘하냐. 그렇죠. 맞아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100만큼의 에너지를 줬는데 일을 30만큼 했다. 그러면 열 효율은 30%. 30% 네. 이런 거 배우는 거겠어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맞습니다. 아하. 그렇죠. 끝났습니다. 오늘 수업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 는 아니고. 예. 맞습니다. 아. 진짜 이게 단데 네. 저도 월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시간을 질질 끌어볼게요. 네. 열기관이 뭐냐? 열기관 아시죠? 열을 이용해서 뭔가 일을 한다. 일을 하는 게 대부분은 이제 팽창하는 그 과정을 네. 이용해서. 그래서 기체 그걸 배우는 게 기체의 부피와 압력을 배우는 이유가 그렇죠. 기체의 팽창을 이용해서. 팽창이 기체가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네. 고체 액체는 잘 안 일어나니까. 네. 특히 그래서 이제 열기관의 대표가 이제 시작이 증기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물을 네. 끓여서 네. 물을 끓이면 물이 기체로 수증기로 되면서 급격히 팽창을 하니까 이제 일을 만들어내기 쉬웠습니다. 증기기관이 터빈을 이용한, 그러니까 프로펠러를 이용한 그런 증기기관도 있고 피스톤을 이용한 것도 있는데 피스톤을 이용한 증기기관을 한번 보려고요. 프로펠러도 있겠네요, 진짜 이게. 네, 터빈 이제 프로펠러를 여러 개 겹친 게 이제 터빈이죠. 네. 요거는 이제 피스톤을 이용한 그렇죠. 그래도 이게 이렇게 이제 기차 같은 거 생각나시죠? 네. 이 바퀴를 이제 돌리는 이런 축들이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크랭크 축인가. 네. 네. 이게 이제 크랭크 축이죠. 네. 왕복 운동을 원 운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왕복 운동이 발생하는 곳은 피스톤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왕복 운동을 만들어내죠. 왕복 운동에서 이제 회전 운동. 그렇죠. 이걸 처음 생각해낸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와, 왕복 운동만 만들어내면 원 운동 만들어낼 수 있다. 원 운동이 사실 여러 일하는 장비에 쓰일 수 있는 좀 범용 운동이잖아요. 뭔가 움직이기도 쉽고, 네. 뭔가 감기도 쉽고, 풀기도 쉽고. 이게 피스톤 운동이 생겨나는데 피스톤 운동을 만들려면 뭔가 부피가 변하는 뭔가를 만들어내요. 열을 가하면 기체 부피가 늘어난다. 이걸 이용하는 거죠.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뜨거운 공기가 들어와서 밀어내고 또 반대편에서 뜨거운 공기가 나와서 밀어내고 그러면서 다른 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를 빼내고 뜨거운 공기로 밀어내고 차가운 공기 밀어내고. 또 위에 것도 기계적으로 딱 맞게 움직이게 해놨네요. 그렇죠. 피스톤 두 개가 서로가 이제 보완을 하는 겁니다. 정교해야 되겠네. 엄청나게 정교해지죠.
요즘에 그 엔진 기술이 엄청나게 그 거의 뭐 정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 정교함이나 복잡함이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막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막 엔진 뭐 이런 거 영상 올라와 있거든요. 진짜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훨씬 네. 복잡할 것 같아요. 이건 네. 간단하게 원리를 하는데 이렇게 만들면 고장 잘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야말로 모형이죠, 모형. 모델링 한 거죠. 이렇게 하면 효율이나 뭐 그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조밀하게 뭔가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자동차를 만드는데 조립만 했죠. 엔진을 못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맞아요. 엔진도 만들지만은. 맞아요.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음.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메이커가 몇 개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 전기차로 가면서 중국 같은 이제 후발 국가들이 전기차가 되면 또 이렇게 뭐야 그 올라올 수 있는 맞아요. 그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전기 자동차가 진입 장벽이 훨씬 더 낮다 보니까 음. 이 열기관을 만드는 엔진을 만드는 이 회사들의 이 높은 아성을 음. 회피해서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기 터빈은 증기를 작동 유체로 하는 열기관으로 보일러에서 잠깐. 생산된 고온 고압의 증 네, 네. 그 네. 다음 소당했다. 네, 방송 사고네요. 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는 그거죠. 네, 네, 네. 다음 영상이 그랬나 봅니다. 네. 네. 요거는 이제 터빈을 이용한 프로펠러가 여기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열을 가해서 부글부글 수증기가 확 팽창합니다. 뜨거운 그리고 팽창된 기체가 이쪽으로 가서 바람이 확 불겠죠. 네. 팽창하니까 그 왜 물 끓여도 위에 조전자 같은 들썩들썩. 작은 구멍에서 뭐 전기가 훅 나오거나 아니면 뚜껑이 들썩들썩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터빈을 확 돌립니다. 이걸 뭐 바퀴에다 연결하면 이게 기차가 되는 거고 이게 발전기에다 연결하면 전기를 생산하는 네. 발전소가 발전기. 되겠죠. 네. 그래서 발전기가 그러면 이 화력 발전소가 바로 이 증기기관이나 맞습니다. 네, 화력 발전이 이런 구조로 되는 거죠. 이게 화력 발전소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화력 발전하고 이제 핵발전. 네. 핵발전도 사실 연료만 다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발전이 다 네, 물 맞습니다. 끓이는 거더라고요. 이런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이 터빈형 이 증기기관을 거의 이용합니다. 네, 뭐 연료가 뭐냐에 따라 다르죠. 네. 뭐 석탄을 떼면 석탄을 이용한 뭐 화력 발전. 화력 발전소고 원자력을 이용하면 원자력 원자력 발전소고 발전. 네. 땅에 있는 열을 이용하면 발전. 온천을 이용하면 지열 발전이고 그런 거죠. 뜨거 이제 공기가 이제 터빈을 지나왔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다시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늘어난 걸 또 늘리기는 어려우니까 늘어난 걸 다시 줄여서 다시 또 팽창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냉각 과정을 거쳐야 되죠. 냉각 과정이라는 것은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거죠. 네. 기껏 열을 만들어놨는데 다시 방출을 해야 된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걸 계속해서 팽창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수축시키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열을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근데 열이 저절로 나가나요? 저절로 나가게 하려면 더 차가운 곳에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차가운 곳과 뜨거운 곳이 둘 다 필요합니다. 한 번 팽창하고 말 거면 몰라도 아니지. 무조건 필요해요.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 무조건 필요한 이유가 뜨거워서 팽창을 한다는 것은 내가 밀어낼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태양 한가운데 풍선이 있으면 태양 한가운데 있어서 풍선 안에 태양 피스톤 안에 태양만큼 뜨거운 공기랑 바깥에도 태양만큼 뜨거운 공기가 있다면 팽창할 이유가 없죠. 같은 온도면 더 낮은 온도가 있어야 그쪽으로 팽창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팽창을 하면서 밖에 있는 애들한테 일을 하면서 그리고 열도 뺏기게 되겠죠. 한 번만 팽창하고 말 게 아니라 다시 또 수축했다 다시 또 팽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을 뺏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이 둘 다 필요한 게 바로 이 열기관입니다. 저쪽 차가운 데가 없으면은 이게 공기가 흐르질 않겠네요, 진짜. 팽창을 하지 않죠. 같은 압력을 내니까. 그렇죠. 더잘 다- 흐르기 위한 다 뜨거우면 여기가 열원이 될 수가 없죠. 저는 그냥 물 없어지는 건 물 부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네네. 공기가 이 수증기가 흘러가려면은 네네. 차가운 네. 데가 있어야만 돼요. 물이야 뭐 계속 공급되면 되는데 네. 이제 차가운 곳이 있어야 상대적으로 뜨거운 곳이 존재할 수 있죠. 저는 다시 물을 이렇게 다시 이용하려고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네. 수증기가 순환을 위해서 그렇죠. 계속 이게 상대적인 뜨거운 곳이 있기 때문에 팽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태양에 가면 얘가 뜨거운 곳일까요? 태양 가면 불 훨씬 차가운 곳이죠. 차가운 곳이. 태양에 비하면 이 불은 차가운 곳이 돼요. 네. 그럼 이거는 뜨거운 곳으로서 이 팽창하는 역할을 못 만드는 네. 거죠. 이제 바깥보다는 기껏해야 천도인데 태양은 그렇죠. 6천도니까 그렇죠. 태양만 6천도니까 그렇죠. 훨씬 뜨거워. 거기 가면 얘가 차가운 곳이 네. 되죠. 식히는 곳이 되겠죠. 음. 상대적으로 뜨거운 곳, 상대적으로 차가운 곳이 있어야 상대적인 팽창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열기관입니다. 열기관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냐? 아까 말했던 이 열원, 고열원이죠. 뜨거운 열을 가진 원천. 근데 이 열원은 이제 이론적으로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냐면 웬만한 열을 받거나 웬만큼 열을 뺏겨도 온도가 안 변해야 돼요. 그걸 열원이라고 합니다. 고열원, 저열원이 있죠. 그 열 에너지가 나오는 진짜 만들어지는 막 뭐 태운다든가 네. 아니면 뭐 핵분열이나 핵융합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네네.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열량이 많아서 웬만큼 뺏기고 얻어도 온도가 안 변하는. 뭐- 뺏긴 만큼 그만큼 만들어내는 거. 그렇죠. 뭐 지구처럼 거대한 물체를 상상해도 되고, 그렇죠. 이론적인 거죠. 이상적인 어떤 상황이죠.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네, 뭐야. 거의 유지가 돼야 네, 열원이라고 합니다. 고열원은 뜨거운 곳이에요. 저열원은 차가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T1에 비해서 T2가 온도가 작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네. 고열원에서 공기가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래요. 예, 열이 흐르니까 자연적으로 흐르니까 열의 흐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을 빼내는 거니까요. Q1만큼 받았어요. 열을 받았어. 근데 이 저열원에 뺏길 수밖에 없어요. Q2만큼 안 뺏길 수는 없어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열이 흐르는 이제 마치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그 수차를 돌리듯이 물레방아를 돌리듯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 순환하는 동안이라고 가정하면 한 번 순환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대로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겠죠. 네,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다른 데 쓰이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내가 준 열은 네. 어디에 쓰이냐면 류진열. 내가 준 열은 일하는 데 쓰이고 네. 그리고 뺏기는데 또 나머지가 낭비되겠죠. 이 외에는 없다는 거죠. 플러스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다는 거죠. 네. 한번 다시 순환해서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그 전에 배운 이제 공식이네요. 그렇죠. 네. 요거에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일은 내가 받은 열에서 뺏긴 열 빼면 나머지가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단순하죠. 네. 네. 그래서 이 열 효율 정말 쉽죠. 제가 안 가르쳐 드려도 돼요. 아까 사실 풀어버리셨죠. 풀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스포였네요. 네, 내가 100줄을 줬어. 야, 너 일 얼마 했어? 저 20줄 했어요. 그럼 열 효율은? 야, 내가 100이나 줬는데 20밖에 못 해냈어? 내가 원하는 일을 그럼 너 20%밖에 효율이 안 돼? 5분의 1밖에 안 돼? 이게 되겠죠. 네. 이게 열 효율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하면 틀리는 애들이 없을 테니까 좀 더 복잡한 걸 여러 가지. 네. Q1. 예, 그냥 문자를 해줘야 뭔가 있어 보이죠. 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어려워지죠. 네. 좀 더 어렵게 만들어 보자면 아까 W는 어쩌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Q1 빼기 Q1 빼기 Q2를 하면 조금 더 어려워지죠. 이건 뭐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수학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좀 더 어렵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 거는 통합각이 안 나 모르는데. 여기서 1 빼기 약분을 할 수가 있어요. 약분이라는 기술을 아는 사람은 아마 알아들을 텐데 이렇게 네. 1이 됩니다. 그래서 1 빼기 Q1 분의 Q2 하면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헷갈리죠? 네. 그래서 사실 요거죠. 네. 네, 정말 간단한 형태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이게 열 효율입니다. 열 효율이 1이면 받은 열을 다 일을 하는 거예요. 100%. 네.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하죠. 네. 네, 이거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과제는 한 번의 순환 과정 동안 고열원에서 25주를 얻었어요. 근데 저열원으로 17을 뺏겼어요. 열 효율 1을 구하는 게 오늘 과제입니다. 네.
암산 되시죠? 네, 벌써. 암산까지는 안 되는데. 네네. 암산 할 수는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연필 주시면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퍼센트로 10개밖에 나타내도 없어서. 되고 뭐 네. 그냥 분수꼴로 나타내도 되고요. 1보다 작은.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짧고 굵은 수업이었습니다.